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여사친,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 감정,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그녀도 같은 마음일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의 관계 심리를 20년 넘게 상담해온 김정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조금 선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하신 분은 이쯤에서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사친과의 관계를 S파트너로 전환시키는 전략, 성적 긴장감, 감정의 줄타기, 오래가는 법칙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그 말 한마디로 침대까지 가는 성적 농담의 기술. 중년 남성에게 이성 간의 성적 긴장감은 여전히 삶의 활력이자 중요한 감정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관계의 답답함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여사친과의 미묘한 거리감.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꽁꽁 숨겨둔 욕망이 한 끗 차이로 터지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말이죠. 이럴 때 그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던질 수 있는, 웃으면서도 분위기를 바꾸는 성적 농담 한 줄.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릴라이트를 켜는 기술이자 마음을 허물 수 있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너랑 있으면 웃긴 게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 혹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여? 나 참으라는 거지. 이 말들엔 단순한 유머 너머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단호히 거절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미 감정의 문이 반쯤 열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장 씨는 오랜 여사친과의 관계에서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술자리에서 무심한 듯 요즘 밤에 혼자 있기 힘들지 않아? 라는 말을 던졌죠. 상대는 웃으며 오빠도? 라고 받아쳤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사이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 순간의 말은 서로의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농담은 무작정 던진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눈빛입니다.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지 않은 듯 장난스럽게,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춰야 오히려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성적 농담을 통해 나 너한테 끌려라는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웃음으로 덮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상대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단 한마디의 용기로 오랜 관계를 다른 차원으로 바꿔보고 싶은 적 있으셨나요? 지금 떠오른 그 사람, 한 번쯤 가벼운 농담부터 시작해보세요. 진심을 숨긴 농담은 의외로 가장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2. 애매한 밤의 산책이 관계를 바꾼다. 낮에는 친구처럼 아무렇지 않게 어울리던 여사친. 하지만 해가 지고 조명이 어두워지면 그 분위기는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나 밤의 산책은 감정과 욕망이 교차하는 아주 미묘한 시간입니다. 밤은 사람의 경계를 낮춥니다. 조용한 거리, 바람,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걷는 두 사람. 그 순간 대화의 주제는 조금씩 감정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넌 외로울 때 어떻게 해? 가끔 아무 말 없이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서로의 속을 슬며시 들여다보게 만들죠. 대구에서 58세로 홀로 지내고 있는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여사친과 회식 후 늦은 밤 굳이 택시를 타지 않고 20분 거리를 걸었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가는 말들 속에서 갑자기 그녀가 요즘 좀 허전했어라고 털어놓더랍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직감했죠. 오늘은 그날일 수 있겠다고. 밤의 산책은 두 사람 사이의 온도를 높입니다. 조명이 어둡기에 눈빛은 더 깊어지고 말수는 줄어들면서 신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특히 걷다가 멈춰서는 순간 어깨가 살짝 닿는 거리감은
말보다 강한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산책 중 대화는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하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아야 하죠. 감정을 묻되 강요하지 않고 분위기를 띄우되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끝맺음입니다. 산책이 끝날 무렵 오늘 집에 가기 싫다라는 말은 그냥 감정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상대의 마음에 깊은 파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밤의 경험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그동안 열지 못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밀어 여는 의식 같은 것입니다. 낮에는 꺼낼 수 없던 감정들이 밤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요. 혹시 요즘 말은 잘 통하지만 관계가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느 날 택시 대신 함께 걷는 걸 선택해 보세요. 애매한 밤의 산책은 때로 관계를 한 번에 바꿔버리는 힘을 가집니다. 3. 여사친이 몸을 여는 순간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친구 같았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체적 거리마저 허물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절대 없던 스킨십이 생기고 어느 순간 밤늦게 둘만 남았는데도 그녀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몸을 여는 순간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간을 맞이한 남성들의 공통된 착각은 하나입니다. 이제 모든 게 풀렸구나. 하지만 사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몸을 나눈다고 해서 마음까지 온전히 열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7세 박 씨는 평소 아무 사이 아닌 척 지내던 여사친과 술자리 후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제부터 연인인가 싶었지만 다음날 그녀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무심한 말투, 어색한 거리감, 그리고 우리 어제는 그냥 술 기운이었던 거야라는 말. 당황한 박 씨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다음엔 다르게 행동하자고. 이 시점에서 남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욕심을 누르는 것입니다. 몸을 나눴다고 바로 감정을 요구하거나 상대를 연인으로 규정하려 들면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태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제 좋았어. 근데 강요는 안 해. 너 편한 대로 하자.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안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다시 한번 관계를 이어갈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여사친이 몸을 열었을 때 남자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동안 쌓인 욕망이 터져나오는 순간이기도 하고 이젠 나도 뭔가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여자는 불편해집니다. 이런 감정의 불균형이 바로 관계 단절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성관계는 감정의 결정판이 아니라 관계의 분기점입니다. 이때 남자가 보여줘야 할 태도는 정복자처럼 들이대는 것도 연인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다음에도 괜찮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태도, 유연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선 넘지 않는 배려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그녀가 마음을 접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감정은 잠시 치워둬라. S파트너의 핵심 조건. 여사친과 성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관계가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남성 쪽에서 감정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면 이 관계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S파트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 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붙이지 말고 상황을 즐겨야 한다는 것. 이건 단순히 쿨하게 행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서로만의 영역을 허락하고 감정에 기대 없이 만남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울에 사는 60세 김 씨는 한동안 여사친과 가볍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 자신이 점점 더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혹시 다른 남자 생긴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즉시 끝났고 다시는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S파트너라는 관계는 명확한 경계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서로가 필요한 만큼만 가까워지고 그 이상의 감정적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계는 더 솔직하고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남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둘째, 본인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관계에서 남성이 갖춰야 할 자세는 단 하나. 적정 거리 유지입니다. 마치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처럼 잠시 스쳐도 좋고 다시 만나도 편한 그런 느낌. 그것이야말로 진짜 S파트너 관계의 핵심 조건입니다. 혹시 지금 이성 관계에서 감정이 앞서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감정을 줄이면 오히려 관계는 더 오래가고 서로를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5. 연애처럼 굴면 망한다. 오래가는 공떡의 법칙. 중년의 성적 관계에서 공떡, 즉 공짜 떡이라는 표현은 종종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득이 아니라 감정과 책임 없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합의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애처럼 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공떡 관계가 오래 가려면 첫째도 선, 둘째도 선, 셋째도 선입니다. 선이란 감정의 선, 연락의 선, 기대의 선을 말합니다. 그걸 넘는 순간 이 관계는 부담이 되고 책임이 되며 결국 정리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부산에 사는 51세 최 씨는 3년 넘게 한 여성과 공떡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주 1회 정도 만나 식사하고 가끔 술 한잔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최 씨가 어느 날 무심코 너나 없이 잘 못 살겠다는 말을 했고 그녀는 며칠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그게 농담이었는데 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녀는 그 말에서 관계의 무게를 느꼈다고 합니다. 공떡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절대 연애 감정으로 흘러가지 말 것. 즉 질투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대신 만날 땐 즐겁고 헤어질 땐 가볍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좋은 관계 유지 방식이 됩니다. 중요한 건 공떡이라 해서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배려하고 더 정중하게 대해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성적인 관계라고 해서 가벼운 말투, 무례한 행동이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공식적인 연애보다 더 예의와 선이 필요한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애매한 관계에서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멈추고 선을 다시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떡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선만 잘 지키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관계를 넘나드는 일은 늘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친구와 연인의 경계, 욕망과 감정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누구는 다치고 누구는 혼란스러워지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전략은 단순한 성적 접근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선을 이해하고 욕망을 조절하며 그 순간을 존중할 줄 아는 준비된 남자가 되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저 얻는 데만 집중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지우되 예의를 남기고 기대를 버리되 배려를 품는다면 그 관계는 놀랍도록 안정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진짜 공떡은 공짜가 아닙니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만이 그 복잡한 균형 속에서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준비되셨나요? 마음은 들뜨더라도 머리는 차갑게 오늘 이야기 속 한 문장이라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앞으로의 관계는 훨씬 편안하고 현명해질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